제목 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유언, 남겨진 편지, 눈물의 고백. 제1장 마지막 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11월의 밤, 병실은 고요했다. 산소호흡기의 리듬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다. 침대 옆에 앉은 민수는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쉬세요. 75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흐려진 눈빛 속에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야, 집에 가서.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복수는 아들의 손을 힘없이 움켜잡으려 했다. 하지만 기력이 부족했다. 수십 년간 묵혀둔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숨이 가빠서 제대로 전할 수 없었다. 서랍, 둘째 서랍에. 엄마, 뭐가 있다고요? 복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메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무력감이 밀려왔다. 엄마,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다. 아들이 어릴 때 혼내면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손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벽 3시, 복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복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그 밤, 복수는 하고 싶었던 말들을 가슴에 묻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2장 낡은 서랍 속 봉투.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와 아내 선희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색이 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경전,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관된 손자들의 그림들. 여보, 이것들 어떻게 할까요? 선희가 서랍장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다. 20년이 넘게 함께 살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다. 천천히 하죠. 엄마가 아끼던 것들이니까. 민수가 둘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멈췄다. 서랍 깊숙한 곳에 노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에게라고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다. 안에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선희도 다가와 봉투를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편지를 써두셨나 봐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밤 어머니가 서랍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났다.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봉투를 여는 순간 두 장의 편지가 나왔다. 첫 번째 편지는 완성된 것 같았고 두 번째 편지는 찢어져 있었다. 왜 찢어져 있을까? 민수는 완성된 편지부터 펼쳤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에 없겠구나. 엄마가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전한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이도 옆에서 함께 읽었다. 엄마는 너를 낳고 키우면서 늘 부족한 어머니였다. 아버지 없이 너 하나 키우느라 정작 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글씨를 흐렸다. 민수는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다. 엄마, 평생을 묵묵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 왜 살아계실 때 이런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선이가 조심스럽게 찢어진 편지를 펼쳤다. 여보, 이것도 보세요.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찢어진 편지에는 선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왜 찢어버리셨을까? 그날 밤 부부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제3장 찢어진 편지. 선이는 밤새 찢어진 편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20년간의 서먹한 관계가 머릿속을 스쳤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냉정했다.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여인의 질투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선이야, 아침 먹어라. 시어머니는 늘 다정한 말보다는 필요한 말만 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같은 감정 표현은 금기어 같았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다. 내가 한다. 부엌에서도 빨래에서도 육아에서도 늘 선을 그었다. 며느리가 나서면 못마땅해 했고 나서지 않으면 또 섭섭해했다. 선이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가 힘들었다. 선이가 아이를 돌보려 하면 내가 키운다. 며 아이를 안아갔고 선이가 일을 나가려 하면 아이는 누가 돌본다고. 라며 눈치를 줬다. 혹시 이 편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선이는 찢어진 편지 조각을 맞춰보려 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사라진 상태였다. 겨우 몇 글자만 읽을 수 있었다. 선이야, 미안. 정말 고마. 사랑. 단편적인 글자들이지만 선이의 가슴을 뛰게 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던 것일까? 여보, 자세히 보니까 이 편지 여러 번 쓰셨던 것 같아요. 민수가 찢어진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같은 글자가 여러 번 겹쳐 써진 흔적이 있었다. 엄마가 선이한테 뭔가 말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셨던 것 같네요. 선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토록 어색했던 관계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다. 왜 찢으셨을까요? 왜 전하지 못하셨을까요? 그날 밤 선희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2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냉정했던 시어머니의 표정 뒤에 숨겨진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다. 며느리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마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들, 어쩌면 자신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지도 모른다. 서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두 여자의 애타는 마음이 이제야 보였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선희는 찢어진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편지였지만 시어머니의 진심만큼은 충분히 전해졌다. 제4장 기억의 파편. 민수는 어머니의 완성된 편지를 다시 펼쳤다. 밤새 몇 번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민수야, 엄마는 너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다. 내가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 혼자 너를 키워야 했을 때 엄마는 너무 무서웠다.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남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엄마는 너에게 더욱 엄격했던 것 같다. 내가 숙제를 안 했다고 몽둥이로 때렸던 날, 사실 엄마도 방에서 혼자 울었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표현할 줄 몰랐던 바보 엄마였다.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정말 변했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줄었으며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냈다. 12살 때였다. 친구들과 놀다가 옷이 찢어져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말없이 민수를 방으로 끌고 가서 몇 대를 때렸다. 왜 때리는 거예요? 너도 아빠처럼 나를 버리고 떠날 거냐? 어머니의 절규 같은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화를 내는지, 왜 자신을 때리면서도 우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아들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다. 중학교 때 내가 다른 아이들과 싸워서 코피를 흘리며 집에 왔을 때도 기억하니? 엄마는 너를 혼냈지만 너를 씻겨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내 아들이 다쳤다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따뜻하게 키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이 더 컸다. 민수는 그날도 기억했다. 어머니는 분명 화를 냈지만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손길은 무척 부드러웠다.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 가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반대했었지.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만 사실은 너를 떠나보내기 싫었던 거였다. 혼자 남겨질 것이 무서웠던 거야. 그런데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몰래 새벽 시장에 나가서 일을 더 했다. 너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내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알았니? 민수의 목이 메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어머니가 유독 피곤해 보였던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기뻐하면서도 복잡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 대신 이제 공부 끝났다고 놀면 안 된다고 잔소리만 했지. 정말 바보 같은 엄마였다.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정작 중요한 말들은 하지 못하고. 민수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그 모든 엄격함과 차가움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제5장 숨겨진 비밀.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민수야, 엄마에게는 너에게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다. 사실 엄마는 내가 결혼할 때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다. 당뇨합병증이 왔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특히 선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민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어머니가 20년 전부터 아프셨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게?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졌다. 하지만 너희들이 아이들 키우느라 생계 때문에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때문에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선이가 특히 힘들어했지. 직장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엄마는 도와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도와주는 방법이 서툴렀다. 선이가 아이들을 돌볼 때 엄마가 나서서 간섭했던 것도 사실은 선이를 도와주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선이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겠지. 민수는 아내를 불렀다. 선이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선이가 다가와 함께 편지를 읽었다. 선이야, 미안하다. 너에게 차갑게 대한 것이 너무 미안하다. 사실 엄마는 너를 딸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와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나 보다.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감탄했다. 엄마보다 훨씬 따뜻하고 지혜로운 어머니였다. 그런 너에게 엄마는 자꾸만 열등감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딱딱하게 굴었던 것 같다. 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0년 동안의 오해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마지막으로 손자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 준호와 수진이 엄마의 생애 마지막 기쁨이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도 엄마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밥 많이 먹어라는 잔소리만 했었고, 준호가 그림을 그려다 줄 때 수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목걸이를 걸어줄 때 엄마는 정말 기뻤는데 잘했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민수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준호와 수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다. 할머니도 손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왜 표현하지 못하셨을까? 제6장 오해와 화해. 편지는 더욱 깊은 고백으로 이어졌다. 민수야, 엄마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 3년 전 선이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엄마는 축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그때 선이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한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사실 엄마는 너무 기뻤다. 우리 며느리가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하지만 수고했다는 말 대신 집안일은 누가 한다고라는 잔소리를 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후회된다. 선이는 그날을 기억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승진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상했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다. 또 하나 고백할 것이 있다. 작년에 선이가 감기로 며칠 누워있을 때 엄마는 몰래 선이 방에 들어가서 이마를 만져봤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걱정됐는데 선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부엌에서 죽을 끓여서 방 앞에 놓고 왔다. 직접 주지는 못하고 민수에게 선이 좀 챙겨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엄마가 직접 챙기고 싶었다. 선이는 그때를 떠올렸다. 감기로 고생할 때 누군가 방 앞에 죽을 놓고 간 적이 있었다. 남편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였구나. 여보,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신경 써주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민수도 놀랐다. 평소 무뚝뚝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세심하게 가족들을 돌봐주고 있었다니. 그리고 민수야,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럴 때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싶었는데 괜히 오바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2년 전 내가 승진해서 밀렸을 때 엄마는 내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방에서 혼자 한숨 쉬는 소리도. 엄마는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다. 괜찮다, 아들아라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구나.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들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너희 부부가 가끔 다툴 때도 엄마는 걱정이 많았다. 중간에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괜히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빌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항상 너희들 이야기만 했다. 선이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든 일상을, 모든 고민을, 모든 아픔을 어머니는 조용히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다. 제7장 유언의 완성.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이 담겨 있었다. 민수야, 선이야, 이제 엄마의 진짜 유언을 들어다오. 첫째, 서로를 더욱 사랑해라. 엄마가 너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가끔 다투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엄마는 그 방법을 몰라서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 둘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어라. 엄마가 너희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준호와 수진이에게는 많이 해주어라.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라. 셋째, 엄마를 용서해다오. 부족한 어머니였고 부족한 시어머니였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민수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어 잠시 멈췄다. 선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을 말하고 싶다.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엄마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들이 되길. 그리고 가끔은 엄마를 생각해다오.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 참 불쌍했구나. 사랑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전이야, 특히 너에게 부탁이 있다. 찢어진 편지가 있을 텐데 그 편지에 엄마가 쓰려고 했던 말은 이거야. 전이야, 고맙다. 2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민수를 사랑해줘서, 예쁜 손자 손녀를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내 딸아. 선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목 놓아 울었다. 찢어진 편지에 담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진심이 이제야 완전히 전해졌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정말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통장이 침실 옷장 위쪽 서랍에 있다. 많지는 않지만 손자들 교육비로 써다오. 그리고 가끔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제사 차려주고 엄마 생각하면서 가족끼리 맛있게 먹어라. 엄마는 너희들 곁에 항상 있을 거야.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햇살이 될 수도 있고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함께 할 거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민수야, 선희야, 준호야, 수진아. 모두 사랑한다.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마지막 문장의 글씨는 많이 흔들려 있었다. 얼마나 힘들게 마지막 힘을 다해 써내려 가셨을까. 민수와 선희는 한참 동안 서로 안고 울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사랑만이 남았다. 제8장 남겨진 자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수네 가족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수진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 알지? 12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할머니가 편지 쓰셨다며요. 9살 수진이가 말했다. 할머니가 내 목걸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그 목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선희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다음에 할머니 산소 갈 때 새로운 목걸이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자. 네.
준호도 말했다. 저도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드릴래요. 이번에는 할머니 얼굴 그려서요. 민수와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부부는 어머니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님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저도 많이 반성하게 돼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머님도 저희도 서로 사랑하면서도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많이 표현해줘요. 그래야지. 엄마가 못 해주신 말들 우리는 아이들한테 많이 해주자.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선이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머니의 편지 덕분에 그들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저희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민수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날 밤, 내 식구는 오랜만에 모두 함께 어머니 얘기를 나눴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 어머니의 작은 습관들, 어머니와 함께 했던 따뜻한 추억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하자 선희가 대답했다. 그럼 내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할머니 레시피로. 와, 정말요? 그럼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자.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계속 이어져 나갔다. 못다한 말들은 편지로 전해졌고 남겨진 사랑은 새로운 추억이 되어 갔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봄바람이 창을 두드릴 때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함께 계심을 느꼈다.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우리는 그토록 간단한 세 마디를 왜 이렇게 쉽게 미루는 걸까요? 가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떠나고 난 후에야 그 말들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깊은 후회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그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고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 남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감성극장은 잊혀진 기억을 꺼내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후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용서와 화해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세대를 잇고 마음을 잇는 공감의 극장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웃음을 함께 나누며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감성극장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 또 다른 감동의 순간을 더해 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